지난 4월 30일 날 민주당이 그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두고 속도 조절에 들어간 분위기인데 지방선거 역풍을 의식한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청와대에서 얘기를 했죠.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홍익표 수석이 나와서 대통령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특검을 해야 되는데 특검에 대한 취지 자체는 동의를 하지만은 어떤 뭐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해서 이 일련의 과정들 이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먼저 국민의힘의 얘기를 먼저 듣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민주당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취지에 공감을 한다? 그게 과연 여론조사를 제대로 하신 걸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냐면은 제가 작년 6월 3일에 그 4일이었나요? 우리 그때 출구조사 6월 3일인 것 같은데 네 출구조사를 하면서 그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대통령의 재판은 계속 되어야 된다. 재판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63.9%가 그랬습니다. 네. 그 정도가 나왔는데 그거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40% 넘게 재판은 받아야 된다. 대통령직은 하는데 재판은 받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지지층에서도 절반 정도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건데 이거를 지금 죄를 아예 그냥 없애버리겠다라는 거. 재판을 아예 그냥 받을 필요가 없게 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여론에 안 좋을 거라는 거를 민주당과 정부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미루겠다라는 건데 이게 뒤로 미루겠다는 것도 전 솔직히 좀 헛웃음이 나는 게 조삼모사도 아니고 안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긴 하는데 지방선거 이후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조삼모사가 아니라 조오모육인가요? 5월에 안 하고 6월에 하겠다. 네, 그러니까요. 안 한다는 얘기를 왜 이렇게 못할까? 국민들의 뜻이 애초에 대통령으로 뽑아주면서도 재판은 받아라였는데 그 약속을 저버리는 거잖아요. 그 기대를 저버리는 것을 절대로 이거를 철회할 생각이 없어요. 그냥 지방선거는 어떻게 저떻게 잘 넘어가고 리스크 관리한 다음에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아마 바로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그 뒤에 전당대회 있으니까. 그렇죠. 네, 당 안에 구도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국민들을 뭘로 알고 이런 말장난을 치는 건가라는 그런 화까지 전 났거든요. 뭐 이 뒤에 얘기하겠지만 뭐 그렇게 국민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 민주당 의원님도 계신다는데 이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이거에 대해서 숨고르기가 들어갔다는 표현 어떤 지적이 있는데 이긴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거 절대 포기하지 않을까요? 민주당에서? 네, 포기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개혁신당이 일단 큰 일을 했다. 조홍천 후보가 연석회의 제안하면서 크게 이제 보도가 나게끔 했고 어쨌든 그 흩어져 있는 야당을 이거 아니다라고 의견을 중지를 모았기 때문에 대통령과 홍익표 수석도 그 여론을 이제 고려를 해서 속도 조절론을 꺼낸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이게 속도 조절론이 아니라 이건 그냥 포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연기가 아니라 이걸 지방선거 뒤로 미루겠다는 게 아니라 당장 포기하겠다는 게 맞는데 단지 그냥 미루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의도를 우리가 좀 헤아려 보면 지방선거가 끝나면 아마 이대로라면 정부 여당이 승리할 것 같은데 정부 여당이 승리하고 야당이 참패했을 때 그럼 상당히 무기력해졌을 거란 말입니다. 그때를 틈타서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해가지고 이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를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한번 끌어봤다가 갑자기 야당에서 뭉쳐지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고 뜨거워 뒤로 물러난 것 같고 그럼 지금은 아니고 지방선거 이후에 정부 여당이 크게 승리하고 나서 여론이 정점에 다다랐을 때 다시 한번 이게 좀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나쁜 의도인 것 같은데 그런 의도 같은 것들 당연히 여론과 민심들은 파악하고 있을 거고 그래서 좀 포기하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 특검법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이 12가지 중에 8건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라잖아요. 그러니까 국조특위에서 대북송금과 대장동으로 빌드업을 해서 어쨌든 민주당은 조작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고 우리는 아니라고 하니까 강론까지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국조특위에서 다루지 않은 사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갔죠. 김용 부원장의 돈 수수. 성남FC는 왜 들어간 거예요? 게다가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 때 썼던 법인카드 문제까지 넣어놨어요.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왜 들어가 있죠? 뭐 조작이라고 당시에 감사원도 그렇고 수사기관도 그렇고 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하고 조사해서 내린 결론을 다시 좀 뒤집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게 아마 1심 판결 아니 항소심까지 갔나? 아직 좀 계류돼 있는 것 같아요. 안 갔어요? 게다가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사건까지.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이 지금 주장하는 건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이걸 우리에게 좀 안 좋은 피해를 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조작했다라는 그 주장을 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넣어놓은 것 같은데 자 국조특위에서 증인을 불러서 본인들이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특검에 넣어놓으면 오케이 뭐 100번 천번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빌드업조차 되지 않은 사건들을 전부 다 넣어놓으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뭐 이렇게 좀 납득을 하고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거기에 8할 이상의 사건들이 전부 다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이라면 이건 그냥 국정 지지율 높고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죄 지은 대통령의 죄를 없애주겠다라는 의도로밖에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든 종으로 횡으로 봐도 이거는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는 것이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그것이 국민의힘이든 개혁신당이든 누가 대통령이 나와도 그 사람과 연관된 재판을 지울 수 있다라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완전히 박살내는 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절대 안 된다 이거 당장 포기해라라고 주장하는 게 저희 개혁신당의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일단 하긴 할 것 같긴 한데 당 내에서의 어떤 기류는 어때요? 주된 기류하고 약간 비판하는 기류도 있긴 하긴 한 것 같긴 하던데. 뭐 동의하는 부분과 뭐 좀 내용을 수정해야 된다는 사람들 뭐 이렇게 나뉘는데 일단 동의하는 쪽은 일단 국정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부분들이 분명 있기 때문에 네. 특검의 필요성을 모두가 공감한다.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특검을 한 다음에 아까 뭐 이기인 총장님이 말한 뭐 좀 또 강론으로 들어가서 뭐 이 건을 넣을 건가 이 건을 넣을 건가 이것도 저는 뭐 동의하고 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아니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공소취소 권한인 것 같아요. 네. 공소취소 권한과 관련해서는 저는 계속 누차 방송에 나와서 말을 합니다만 저는 공소취소 권한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소취소 권한을 넣어서는 안 된다. 일단 그리고 8건, 그러니까 여러 건 중에 대통령과 관련된 8건 중에 2건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공직선거법 파기환송된 거, 위증교사 2심 진행 중인 거, 2가지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가 안 되죠. 안 돼. 형사소송법상 1심 판결이 나온 거는 공소취소를 못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언론에 의해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일부 강경파원은 형사소송법도 개정해서 이 2개도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 그렇게 될 경우는 전 진짜 뭐 결사 반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봅니다. 하지만 근데 그럼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나머지 6건은 공소취소가 가능한 거잖아요. 네. 전 이것 역시 공소취소 권한은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은 저는 대통령이 분명히 이거 뭔가 검찰의 무리한 기소, 조작 기소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있고 그러면은 억울한 기소를 받았으면은 공소취소까지 가는 것도 전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그거를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사법부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부가 이 특검에 의해서 조작인 게 아까 말한 것처럼 국정조사에서 지금 했던 건에 한해서 국정조사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조작이 드러났다고 했으면 특검을 통해서 그거를 유죄를 받아내고 법원이 이거 유죄야 조작한 거 맞아라고 그걸 판결을 내려줘야 돼요.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판사가 이거는 얘네 조작한 거 맞아라고 유죄를 내려주면 그럼 공소 기각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공소취소가 아니라 공소 기각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게 순리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공소취소를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그 공소취소 권한을 여기다 주냐 마냐는 또 갈려요. 네. 저는 그래서 공소취소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다. 하지만 특검에게 권한을 줘서는 안 된다. 좀 명확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참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민주당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성치훈 부대변인 같은 의견도 있다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아침에 CBS 어떤 그 뉴스쇼에 나와가지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공소취소가 뭔지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실시간으로 생방송에서 이 발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오늘 아침에 대통령 공소취소 놀라가지고 시민들이 공소취소가 뭐예요라고 물어봐라 시민들한테 10명 중 8에서 9명 뜻도 모른다. 이에 야권에서 시민들이 모르면 공소취소를 마음대로 저질러도 되는 거냐는 비판이. 왜냐하면 당시에 이 토론에 각 당의 그 한 명씩 나오죠. 그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나왔고 고정 패널이에요. 네 맞아요. 네. 네, 그 국민의힘에는 김재섭 의원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누구지? 신장식 의원 아닌가? 신장식 의원이 나왔고 네. 조국혁신당에. 그래서 이 발언을 했는데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민심은 천심이라서 국민들이 법률적인 디테일까지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취지로 가고 있고 어떻게 가고 있는 건 정확하게 보실 거라 생각을 한다.
그다음에 천하람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줄 수 있다는 건 심플하다. 선거 전에 이렇게 오만한 이슈를 꺼내던 건 악영향이 심하다고 본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저는 박성준 의원 이 말 제점을 듣고 설마 이걸 진짜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저는 좀 귀를 의심했거든요. 어떠신가요? 마음의 소리가 나온 것 같아요. 그냥 정청래 대표가 오빠 해봐 오빠 하는 거랑 비슷하게 그냥 내면의 소리가 그냥 나왔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견제받지 않고 지지율이 높으니까 지금 이렇게 마음의 소리가 막 나온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정말 일반 사람들은 이 공소 취소가 뭔지 모른다. 일까?라고 궁금해가지고 사실 제 지인한테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맞아요. 네, 제가 요즘 어떻게 생각해 정치? 이랬더니 뭐 또 이상한 거 한다던데 이래요. 그래서 이상한 거 한다던데 그래서 뭐 공소 취소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뭐 그거 죄 다 지운다는 거 아니야?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조작기소 특검법 근데 지방선거 끝나고 한대? 아직 안 한대? 했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아 그래?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노렸던 거죠. 네. 청와대에서는 지금 안 한대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거의 관련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도 이제 진보 쪽 지지자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경향신문 그 헤드라인 하나 알려줬죠. 기소 이 횡포를 밝혀내려다가 대통령을 위한 예외로 5점을 남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공소 취소에 대해서 이 내용 전혀 모르는 채로 그냥 대통령이 수기만 지시하니까 뭔가 대통령은 공정해. 뭔가 대통령은 국민을 헤아려 이런 식으로 지금 프레임을 만든 거다라고 했더니 이제 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진짜 박성준 의원 말이 진짜 맞나 보네요. 대부분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겠다. 좀 일단 어렵죠. 공소 취소와 그리고 조작기소 특검법이라는 것이 단어가 다르잖아요. 글자가 다르잖아요. 아니 법에는 공소 취소란 말은 없어요. 공소 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교묘하게 돌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모르실 수도 있죠. 모르실 수도 있어요. 법률 용어이기도 하고 뭐 정치를 하는 정치를 이제 막 시작한 사람도 공소 취소의 방법, 결정, 과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보고 공부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모른다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진짜로 실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라든지 실질적 통계를 들어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공소 취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더라고 주장했으면 모르는데 그 사람들 몰라요 라고 얘기하는 건 다른 차원의 그렇죠. 주장이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공소 취소를 국민들이 모르니까 이런 무리한 특검법을 추진하는구나라고 우리가 넘겨짚어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국민들은 모를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그 증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무리하게 대통령실도 그렇고 뭐 대통령실은 물론 속도 조절론을 꺼냈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유가 국민들이 공소 취소를 잘 모를 거니까 해도 괜찮아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지금 이 박성준 의원인가요? 이분이 지금 이렇게 본인의 주장과 말로써 드러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요. 오히려 반대로 우리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공소 취소에 대한 구체적인 단어는 몰라도 대통령의 재판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구나는 그 개념은 알 거기 때문에 이걸 모른다고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야당에서 좀 홍보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소 취소라는 말보다 뭐 셀프 사면법이라든지 그렇죠. 약간 좀 제가 그러잖아요. 죄지우기 재판법, 특검. 근데 그게 이제 되게 낯익은 정치적 수사로 돼버려서 사람들 외면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한테 새롭게 소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거는 별도로 고민을 하되 이게 얼마나 좀 오만한 발언인가는 저희가 좀 평가해야 될 부분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만약에 보수 진영에서 이런 일을 했었다고 한다면 진보 진영에서 어떻게 했었을까? 예전에 심상정 의원이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산식법 잘 모른다고 했다가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것도 모른다고 하더라도 진짜 모른다 하더라도 정치인이 함부로 그 국민 이른바 바보론을 꺼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약간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때요? 박성준 의원이 저는 지금 전문을 못 봐가지고 이제 보고 있는 건데 이게 뭐 사람들 모르니까 이거 뭐 무지하니까 모를 거야 넘어갈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에 대해서 뭐 야당에서는 이거 엄청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했더니 박성준 의원은 이 조작 기소처럼 단순해야 된다. 조작했어? 그럼 특검해야겠네. 이런 심플한 논리가 돼야 되는데 공소취소라는 얘기는 잘 모르는 분들은 많을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거기 때문에 뭐 글쎄요, 뭐 이걸 너무 국민을 무시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 충분히 오해를 할 수 있고 공격을 받기 좋은 발언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공소취소 관련 이 특검 관련 발언은
밀어붙이시고 싶으면 지금도 우리 당에서도 지금 의견이 갈리니까 이걸 밀고 가고 싶으신 분들은 단어 선택이나 이런 거 되게 신중해야 돼요. 이거 이렇게 꼬투리 잡고 뭔가 공격받기 좋은 발언을 왜 했는지 잘 모르겠고 저는 사실 아니 근데 이 방송 저는 이제 화면을 좀 봤거든요. 근데 이것도 실실 웃으면서 얘기해. 약간 가볍게 그러니까 심각하게는 얘기 안 하고 뭐 약간 좀 우리 비아냥거린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그런 쪼였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이게 저는 일단 아까 전 내용적 측면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타이밍 조정뿐만 아니라 내용 수정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타이밍도 왜 지금 하지? 그건 아무도 전 모르는 이해가 것 안 같아. 가요. 그러니까 솔직히 다들 왜냐면은 모르는 것 같아. 자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공소취소 가면 좋아요. 대통령이 공소취소까지 가면 좋은데 왜 지금 임기가 4년이나 남았는데 왜 지방선거 앞두고 지금 이거를 만약 뭐 지금 뭐 국회의원 임기가 막 3달 남았어. 네. 빨리 뭐 통과시키고 빨리 뭔가 해야 돼. 뭐 임기 끝나기 전에 특검을 출범시키고 은퇴를 그러니까 임기가 종료돼야 돼. 그것도 아니고 대체 왜? 그러니까 검수완박 그때 문재인 정부 바뀌었을 때 약간 검수완박은 저는- 급하게라도 했는데 저는 뭐 내용적 측면에서는 달리하지만 네. 내용을 다 덜어내고 시기만 보더라도 정무적 아니 판단이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러지? 여쭤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아니 그래서 많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거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연임하게 되면 안 해줄 것 같으니까 이걸 서둘렀다는 거예요. 그 나는 조금 온전하게 100%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주장은 누구의 주장이냐? 아니, 그 민주당- 이런 말이 있다. 그러니까 해석을 했었을 때 근데 이제 민주당 내부의 어떠한 그 소위 말하는 파벌 싸움 그 전당대회를 앞두고서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걸 보면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건 이게 나는 이해가 안 돼서 좀 당 내의 권력 구도 때문이 아니라 지지율이 높잖아요 지금 국정 네, 지지율이. 네. 여기서 몇 퍼센트 까먹어도 괜찮다. 그렇죠. 이렇게 그걸 감수하고 까먹어도 하는 괜찮고 거니까. 감수하고 나서도 공소취소라는 거 무리하게 하면 나중에 뭔가 그 잊혀질 수 있기 때문에 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게 있는 것 같은데 만약 이게 정권 반환점이 지나고 난 이후에 추진했다 그러면 정말 탄핵감이에요 이거. 아니 그 지지율 그거라고 한다면 전 방금 말한 것도 지금까지 아무도 덜 납득시키지 못해가지고 아니 저도 그것도 마찬가지. 타이밍으로 그럼 지지율을 좀 깎아먹으면서 이렇게 해버려야 된다. 그러면 지방선거 이전에 이걸 굳이 할 필요 없이 지방선거 때 분위기 좋게 간 다음에 대구, 부산 여기를 진짜 역대급으로 이기면 대구를 정말 헌정사상 최초로 민주당이 이겨 가져오면 그러면 지지율 올라가요. 그러면은 그런 다음에 하는 게 더 좋잖아. 근데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까먹으면서 한다는 것도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아니 그러니까 뭐 왜? 그런 해석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많은 평론가들이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친명계에서 정청래 대표가 압승을 하는 게 싫다라는 거야.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약- 선거를 좀 질라고? 이건 아 근데 그거 너무너무 그러니까 아니 네. 저도 그 부분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거는 꽈배기 논평인 것 같고. 그러니까 네. 아니 그렇다고 선거를 지려고 일부러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아니, 근데 약간 이게 사실 관성이잖아요. 원래 공소취소 모임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국주특위법이 발의가 되고 음. 그게 본회의 통과가 되면서 국주특위가 발동이 됐고 거기에서 이제 특검까지 가야 된다라는 그 관성 때문에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시기적인 어떤 기간을 보면 이게 뭐 정청래 대표와의 당내 어떤 역학과 구조의 관계 때문에 내지는 정청래 대표가 압승을 하면 다 정청래의 공으로 돌릴 수는 없으니까 뭐 그렇게 이른바 견제론 때문에 이거 오히려 반대로 꺼냈다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긴 한데 너무 이거는 너무 좀 꼬인 논평 아니, 같아요. 그